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지도 위 여행 경로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서 이어서 계속 만들어 볼 텐데요. 근데 일단 지난 시간에 처음에 제가 트랙을 5개 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강의를 2개로 나눠서 하게 되면서 지금 이 트랙을 써먹지 못했는데, 이 새롭게 추가된 트랙을 오늘 쓸 거예요. 오늘 강의에서. 그러니까 트랙 추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기 5번 트랙 밑으로 트랙 5개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트랙은 이미 추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트랙 추가 말고 더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페인팅 디자이너 다루는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페인팅 디자이너로 만든 레이어들은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양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페인팅 디자이너 레이어를 3개나 올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 또 다른 레이어를 올리면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컴퓨터 사양이 조금 딸린다 싶은 분들은 이 지난 시간까지 만들어 놓은 이 여행 경로 영상을 출력을 하세요. 여기 프로듀스 이거 눌러서 제작 눌러서 이거를 출력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출력을 하면 뭐 여기 출력한 영상이 이쪽에 뜨겠죠.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끌어오셔서 여기에서 놓고, 여기가 5번 트랙이다 생각하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출력까지 해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올리고 이러는 건 정석은 아니니까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저는 6번 트랙에 새로운 레이어 올려서 한번 오늘 컨텐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이 6번 트랙에 위치 표시 아이콘을 올릴게요. 위치 표시 아이콘은 여기 비디오 오버레이 룸으로 가셔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린 이 아이콘들 있는 위치로 가셔야겠죠. 이미 설치를 다 하셨어야 돼요. 자, 여기 다운로드 함으로 가보시면 다운로드, 영어로는 다운로드, 한국어 버전으로는 다운로드 함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4가지 제가 무료 나눔한 아이콘들을 이미 다운을 받아 놓으셨겠죠. 이 중에서 저는 이 4번째 동그라미 모양 아이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모양 아이콘을 타임라인 위로 올릴 텐데, 그냥 올리시지 말고요. 이 위치 표시 아이콘이 처음 나타나야 되는 장면으로 제가 올릴 거예요. 근데 이쪽에 올라가서 미리 보기를 보시면 타임라인에서 위치 표시 아이콘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쓸 위치 표시 아이콘은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위치가 표시되는 그거를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초 부분 있죠. 3초 부분 동안 움직이고 그 다음 2초 쉬잖아요. 그 2초 쉴 때 이 동그라미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몇 초부터 이 동그라미 아이콘이 나타나야 될까요? 네, 당연히 3초부터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3초부터 이 아이콘을 놓고 싶으면 이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3초 부분으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근데 전 이미 우연히 어떻게 갖다 놨는데, 예를 들어 3초가 아닌 부분에 이렇게 있었다 하면 여기다가 0300 이렇게 치고 엔터 쳐보시면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3초 부분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3초로 놓으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동그라미 아이콘을 6번 트랙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타임라인 슬라이드에 딱 맞게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 아이콘을 트랙에 올리셨으면 이번에는 크기랑 위치를 조정을 해볼게요. 지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이콘 무료 나눔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죠. 그래서 PIP 디자이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미리 보기 화면에서 적당한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해서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크기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네, 됐죠? 이렇게 크기랑 위치까지 적당히 조정을 하셨으면 이번에는 이 아이콘의 색깔을 한번 바꿔볼 건데요. 색깔을 바꾸려면 이 아이콘 클립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걸 클릭하면 되겠죠. 6번 트랙 위에 올라있는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쪽 타임라인 위쪽에 Fix Enhance 이걸 눌러주세요. 수정 향상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왼쪽 메뉴에 Color Adjustment 색상 조정을 체크를 해주세요.
파워 디렉터를 쓰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의 색감을 조절할 때는 이 Fix Enhance, 이 수정 향상 메뉴를 써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단순한 아이콘의 색깔을 바꿀 때도 이 Fix Enhance를 쓸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아예 못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게 실전에서 단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바꿀 때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어떤 영상 소스들이나 아이콘 다운받았을 때 색깔 바꾸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색상 조정 메뉴에서 색깔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휴예요. 휴. 한글 메뉴로는 아마 색조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슬라이드 값을 바꿔주면 미리 보기 보세요. 색깔이 현란하게 막 바뀌죠. 그래서 막 노랑, 초록, 보라, 파랑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Saturation, 채도예요. 채도. Saturation 같은 경우에는 색의 농도를 진하거나 연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색의 물을 빼고 싶다 싶으면은 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쭉 내리시면 색깔이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끝까지 다 내리면 회색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원래 색깔보다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올리시면 돼요. 굉장히 진해졌죠. 그리고 아까 다시 회색으로 돌아가서 이 세츄레이션을 다 없애면 무채색이 돼요. 그래서 0에 가깝게 만들수록 무채색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회색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흰색이나 검은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색상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회색이 흰색이 되고 검은색이 되고 이런 걸 조절해 주는 걸 광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파워 디렉터에는 광도를 조절하는 메뉴가 하나로 되어 있진 않고 이 exposure랑 brightness 이거 두 개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한국 메뉴로는 노출, brightness는 밝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두 개를 조정하는 게 큰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때 이 exposure랑 brightness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긴 할 텐데 오늘은 그거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일단 어쨌든 이걸 흰색으로 만들고 싶으면 밝게 만들어줘야겠죠. 이 회색을. 그러면 밝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출과 밝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출 올렸더니 흰색 됐죠. 그리고 또 이 밝기도 brightness도 올렸더니 또 흰색 됐죠. 둘 다 거의 비슷하게 작용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면서 조금씩 올려줍니다. 밝기 조절할 때요. 그럼 이미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올렸더니 조금만 올렸는데도 벌써 흰색이 됐죠. 이걸 뭐 동시에 올리는 이유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흰색도 되고 아니면 동시에 쭉 내리면 검은색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이 됐죠. 그리고 이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내가 쓰는 아이콘이 뭔가 입체감이 있는 아이콘일 경우에는 그 입체감을 강조할 때는 이 contrast, 대비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라는 거는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메뉴거든요. 그래서 입체감을 더 강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대비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너무 올리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올려주면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나고 쭉 내려주면 입체감이 좀 많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이콘이 작아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입체감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색은 대충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 저는 그냥 색깔이 지금 이 지도 경로 색깔이랑 비슷한 아이콘을 만들고 싶은데 원래 제가 가지고 왔던 이 동그라미 아이콘이 이 경로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원래 가지고 왔던 색으로 다시 바꿀 거거든요. 다시 바꾸려면 뭐 이걸 하나하나 조금씩 조정해도 되겠지만 여기 리셋 이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처음 상태로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색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잘 보면은 이 경로 색깔이랑 좀 뭔가 미세하게 다르죠. 이게 좀 진하죠. 정확히 말하면 색깔이 좀 어둡죠. 그래서 이걸 밝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려면 광도를 올려줘야 되고 exposure랑 brightness를 올려줄 텐데 exposure만 좀 올릴게요. 그냥 아주 조금만 올리면 될 것 같아서 exposure만 한 이 정도로 올려볼게요. 거의 똑같아졌죠 지금 색이.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저는 색깔 바꾸는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도 색깔에 맞게 아이콘 색깔을 바꿔서 마음껏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콘 색깔은 이 정도면 됐고, 이제는 아이콘의 움직임이 유지되는 시간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쭉쭉 커졌다 작아졌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근데 5초까지만 지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더 길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길 잡고 그냥 쭉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5초가 지난 이후에는 얘가 안 움직이고 멈추거든요. 한 이쯤에서 해보면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그쵸? 이 부분에는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길이를 그냥 무작정 늘리시면 안 되고요. 다시 원래 길이로 되돌릴게요. 컨트롤 Z해서 다시 5초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5초보다 더 길게 계속 아이콘이 움직이게 하려면 그냥 이 아이콘을 계속 이어 붙여줘야 돼요. 복사 붙이기에서 계속 아이콘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복사 붙이기를 하려면 아이콘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키보드 엔드키를 누르시면 이 클립의 마지막으로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이동하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V 그리고 또 엔드키를 누르신 다음에 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똑같은 클립을 복사 붙이기를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가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지금 영상을 넘어가 버리니까 얘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영상의 길이를 넘어간 부분은 이 끝에를 쭉 드래그해서 길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릴 땐 안 되는데 줄일 땐 됩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첫 번째 목적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은 이제 다 된 거고, 이제 두 번째 목적지에 올릴 아이콘을 다음 트랙에 올려줘야겠죠.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내릴게요. 그래서 7번 트랙에 또 다음 목적지 아이콘을 올려야겠죠. 근데 제가 이미 여기서 첫 번째 아이콘을 크기나 색깔을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불러오시지 말고 6번 트랙에 있는 걸 그대로 또 복사 붙이기 해서 7번으로 올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랑 똑같이 내가 원했던 타임라인으로 이 클립을 복사 붙이기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클립을 선택해서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내가 올려놓고 싶은 타임라인 지점에 이 슬라이더를 놓으셔야 돼요. 그쵸? 근데 따져보면 첫 번째 목적지에 3초 만에 도착해서 2초 동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초가 더 걸려서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3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8초가 되는 부분에서 멈추겠죠. 그래서 7번 트랙 위에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타임라인 위에 08초 이렇게 한 다음 엔터 치시면 08초로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7번 트랙을 또 클릭하신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딱 그 위치로 갑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초로 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귀찮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딱딱 시간이 안 맞는 아이콘을 가지고 쓰실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복사 붙이기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또 이 새로운 아이콘의 위치를 바꿔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끝나는 지점으로, 움직임이 끝나는 지점으로 아이콘을 적당히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이콘의 위치까지 바꾸셨으면 이걸 그대로 또 복사를 한 번 더 해야겠죠. 이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하고 엔드키 누르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길이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목적지도 끝이죠. 그래서 또 마지막 세 번째 아이콘도 같은 방식으로 또 내가 원하는 세 번째 목적지에 이렇게 갖다가 올려주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잘 됐는지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0초로 돌리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2초 동안 쉬는 동안 나타나고, 또 3초 가서 또 나타나고, 또 3초 가서 2초 나타난 다음에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목적지를 표시하는 아이콘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번 여행 경로 만들기의 마지막 순서, 대망의 마지막 순서인 경로를 따라다니는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걸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좀 미리 경고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100% 노가다 작업입니다. 즉
키프레임을 한 땀 한 땀 이 아이콘이 움직이는 거를 찍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은 또 질색팔색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이걸 언제 키프레임을 찍어가지고 다 하냐, 안 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노가다라고 해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하면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하고 말아, 영상도 안 볼 거야, 이러지 마시고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키프레임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키프레임의 개념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을 좀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잘 따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을 좀 따라가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에 제가 올려놓은 키프레임 기초 영상 보시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려면 일단 어떤 모양의 아이콘이 경로를 따라가도록 만들지를 정해야겠죠. 저는 이 GPS 목적지 표시해주는 이 아이콘, 이거를 한번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번 트랙 위에 9번 트랙 위에 딱 올릴게요.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0초부터 시작해서 15초까지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거는 0초 부분에다가 딱 붙여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클립을 15초로 쭉 늘려줍니다. 응? 아까 분명히 이거 아이콘 늘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었죠.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냐면 아까는 원래 입력된 키프레임을 바꾸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늘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적용된 키프레임을 제가 다 지우고 새롭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려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15초로 늘리셨으면 PIP 디자이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툴, 도구, PIP 디자이너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지우고 새로운 키프레임을 찍으려면 이 키프레임이 찍혀있는 이 position, 위치 키프레임이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remove all frames, 키프레임 모두 제거라고 써있는 거를 클릭해서 다 없애주세요. 키프레임을. 이렇게 키프레임이 완전히 깔끔히 제거가 됐으면 이제 이 타임라인 슬라이더가 0초 부분에 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주셔야죠. 저는 완전 끝에 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거를 0초 부분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의 위치와 크기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움직임이. 그래서 여기로 아이콘을 옮기고 크기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콘을 옮기실 때 여기 이렇게 격자문이 있죠. 이 사각형에 자꾸 딱 붙어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사각형에 안 붙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쪽 미리 보기 화면 아래쪽에 이 네모난 거 있죠.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Snap to Reference Lines, 한국말로도 Snap to Reference Line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텐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자꾸 붙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지 않도록 할 때는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방금 풀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딱 원하는 곳으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다 올려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옮기고 싶으실 때는 키보드 방향키로 하면 아주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이것도 좀 활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준비는 끝난 거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가 시작하는 첫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위치 키프레임에다가 키프레임을 첫 번째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프레임씩 경로가 이동하는 걸 봐가면서 경로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키프레임을 찍어 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프레임을 마우스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이동시키면서 변할 때마다 키프레임을 찍어 줄게요. 키보드 한 프레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는 쉼표랑 마침표가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한 프레임 앞으로 갈 때는 마침표를 눌러주시면 되니까 마침표를 한 3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누르면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이콘을
이렇게 쭉 옮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누르면 또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둘 셋 하면 또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경로가 멈출 때까지, 지금 이렇게 목적지가 나타났죠. 그래서 멈출 때까지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 이렇게 멈춰 있는 부분은 키프레임을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쭉 가서 두 번째 키프레임이 시작하는 부분, 여기 5초 있죠. 5초 부분에다가 또 위치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또 쭉 키프레임을 찍어 주시고요. 이렇게 또 두 번째 경로가 멈출 때까지 찍어 주시고, 일단 두 번째 키프레임은 좀 점점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제가 이동을 시켜 가지고 키프레임들을 좀 많이 찍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세 번째 키프레임이 시작되는 또 10초로 가서 키프레임을 또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움직임이 시작되겠죠. 자, 이제 잘 도착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 놓은 게 경로를 잘 따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플레이를 쭉 해볼 거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멈췄을 땐 잠깐 쉬었다가 또 쭉 따라가고, 그쵸? 또 멈췄을 때 잠깐 쉬었다가 쭉 따라가고, 아주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다 따라가는 것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콘의 색깔 바꾸는 것까지 복습으로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레몬색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단 노란색이 어디서 나오나 이걸 봐야겠죠. 어디쯤으로 옮겨야 노란색이 나올까?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네, 한 이쯤, 한 132 정도부터 노란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레몬색을 만들려면 더 밝은 색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익스포저를 또 올려줄 겁니다. 아주 살짝만 올려주면 되겠죠. 이번엔 브라이트니스도 살짝 올려볼까요? 네, 한 이 정도 올려서 레몬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이랑 경로 따라 이동하는 아이콘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구분을 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완성 영상 재생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안녕!